네, 안녕하세요. 기록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찬영입니다. 줄여서 기달것이라고 하고요. 네, 기록에 관련된 주제를 짤막짤막하게 같이 좀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긴장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교회 성가대에 부활절 칸타타를 했었는데 테너 부분 독창을 했어요. 물론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교회 합창단의 성가대에 제가 5년 차이긴 하지만 어, 이게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실력도 뭐 그저 그렇고 지금도 현재도 옆에 잘하시는 분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 상황에 테너 부분 독창을 하라고 성가대 지휘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선택은 거절,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수락하는 원칙, 바람직한 성장의 기회라면 일단 해본다 라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경우도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마음 한 곳에서는 저를 끌어내리고 너 그거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별거 아닐 것 같았어요. 그냥 늘 성가대 쓰듯이 그렇게 또 하는데 다만 저 혼자 목소리가 나올 뿐인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잘하는 분과 같이 묻어가지고 하던 때와 내 목소리만 단독으로 나갈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 한 곳에 집중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한 긴장을 유발하더란 말이죠. 어,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런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부딪게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 시작 전 긴장을 완화하는 세 가지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일도 잘 해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또 그렇고요. 제가 전에 뭐 정말 긴장스러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그룹사에 큰 그룹사의 임직원들 80명이 모인 조찬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긴장되는 떨리는 순간이었죠. 일반 청중이 아니라 뭐 이게 임원들만 모인 조찬 강의에 2시간 동안 어떤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잘 어쨌든 해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이번이 그때보다 뭐 더 떨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전에 심호흡을 5번 이상 하는 거죠. 이렇게 심호흡을 하게 되면 분명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 긴장 완화의 효과가 퍼지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만큼 내 컨텐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이제 이번 경우에는 성가 테너로 이렇게 독창하는 것이었지만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하든 PPT를 하든 사실상 나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요하게 준비를 열심히 해왔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어, 때로는 위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세 가지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긴장을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어, 그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 경우 저 같은 경우 테너 독창을 잘 해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사실 좀 실수를 하고 잘 생각만큼 잘 해내지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잘 해낼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럭저럭 해낼 수도 있고 한데 끝나고 나서의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마무리 스텝 세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내 실수를 개의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알죠. 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알죠. 악보를 보고 있는 성가대의 다른 단원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그게 실수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전문성, 청중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뢰에 내가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다시는 이런 거 못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장 대중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명 나는 경험만큼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내가 이 성과 독창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결코 그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알게 되고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노력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험에 관련된 명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명언들을 좀 눈에 익히고 마음에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잘하지 않는다. 명심보감에 있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천박함이야말로 최고의 악덕, 몸으로써 안 것만이 진리요 진실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교수하는 입장에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은 이 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채 그 무분별하게 외부의 어떤 지식들을 그냥 트랜스퍼하는 역할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몸으로 경험해서 소화해서 그렇게 뱉어낼 때 그것만 나를 통과한 진리요 진실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을 범위를 넓혀보면은 그런 외부 컨텐츠들을 내 언어로 소화해서 내 언어로 뱉어내는 것, 예,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다시 아웃풋을 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이라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테는요, 먹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해보라. 추위에서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생의 힘겨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존귀함을 안다. 인간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 네, 마지막 말, 인간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하나 좀 붙이고 싶어요. 누구도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요. 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태를 그것을 경험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에, 불완전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주저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좀 더 완전한 상태로 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경험을 수락하고 경험에 부딪히고 경험을 해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 또한 이렇게 보면 경험은 성장의 유일한 관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또 지식도 접해야 되고 뭐 만나야 될 멘토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어,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방향성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내 어떤 비전에 목적에 맞는 그러한 경험들을 잘 순도 높은 경험들을 잘 해내는 것, 취사 선택을 해서 잘 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성과대 경험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찬영이었습니다.